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도 제가 일단 자신의 사주 팔자에 이러한 글자만 있으면 말년에 출세하고 자녀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특이한 사주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의 사주가 어떤지와 잘 비교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바라겠고요. 영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자신의 사주팔자를 모르시고 이제 질문글을 남기시는 이제 우리 아로하 씨가 많으신데, 일단 만세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본인 사주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세력은 플레이스토어, 한마디로 이제 본인이 이제 안드로이드를 쓴다 그러면 보통 이제 휴대폰이 거의 다 대부분 애플을 제외하고는 안드로이드인데,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원광 만세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생년월일시를 넣으면 본인의 사주팔자가 나오니까 그것을 보시고, 지금 제가 일단 그걸 이제 휴대폰에 놓으신 다음에 자신의 사주팔자를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마치 호랑이가 바람을 일으키듯이 한마디로 이제 사회를 호령하고, 즉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호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백수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수배 제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분야에 마치 호랑이가 포효를 하듯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소풍지맹호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호랑이의 울음소리 뭐 이런 거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긴즉슨 뭐냐면, 또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건 이제 보실 필요 없고요. 이건 이제 하여간 우리 중국 사람들이 이제 멋있게 이렇게 써놓은 건데, 요즘 중국 때문에 제가 좀 열이 받는 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선생님이 이제 중국 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중국은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김치까지 자기네 거라고 이제 지금 우기고 있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 엄청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갑자기 이제 뭐 중국 얘기가 나와서 지금 제가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거나 이제 얘긴즉슨 뭐냐면, 이 금이 한마디로 사시에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연에 있는 거, 이 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연이 여기 이제 경이라는 글자가 한마디로 금이 되는데, 이 경도 금이 되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것처럼 요 신이라는 글자, 매울신자, 그것도 금이 됩니다. 그래서 연월 일시 중에 이 연에 금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시에 태어나면은 바로 이게 소풍지 맹호가 돼서 호랑이가 마치 포효하듯이 바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제 호령하고 한마디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요 시에 이렇게 사시가 있는 것을 의미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초년, 청년, 중년, 말년이 되니까 이제 만년에 굉장히 일단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자식 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본인이 한마디로 이제 자녀 덕분에 좀 더 어깨가 으쓱한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 경이라는 글자는, 이 사라는 글자가 12운성으로 일단 생지가 됩니다. 장생이 돼서 한마디로 이제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본인이 힘을 얻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이라는 글자에 이 사는 곳 관이 되기 때문에 이 만년까지도 한마디로 이제 명예를 얻는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요 팔자 여기도 지금 경이 있고 이렇게 사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시랑이라는 직급을 가졌던 이제 사주라고 합니다. 이제 사주팔자를 보면 이제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소풍지 맹호격이라고 하는데, 즉 뭐냐면 이제 이 경생이 사실을 본 것도 있지만, 이제 달랑 요거 두 개만 보고 사실 이 팔자가 이렇게 잘 됐다고 보기에는 사실 좀 쉽지는 않으나, 어쨌거나 요건으로는 상당히 유리하고, 일단 경생이 사실을 얻은 것은 이제 만년에 일단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팔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요 1을 기준으로 봐도 1이 이렇게 이제 월에 이제 신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통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인, 사, 신 이런 식으로 일단 사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사명이 있을 때는 이 일주가 한마디로 이제 건강한지, 한마디로 뿌리가 이제 강한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신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뿔을 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가 있어서 이렇게 신자가 회합해서 어쨌거나 본인의 뿌리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이라는 것은 곧 재물이 되는데, 이 재물이 여기 이제 월간에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시에 이런 식으로 이제 관직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일단 권황하고,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재물이 있고, 재물은 여기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인사신을
한마디로 이제 이 통합한 어떤 그런 구조가 되니까 현대로 말하면은 뭔가 이제 그 법무나 아니면 이제 군검, 경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금이 많죠. 금이 이렇게 네 개가 있으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가 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세무계 쪽도 있고 그다음에 법, 검경 이런 게 있고 군인 경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올해 현대 사회로 보면 좀 그런 쪽에 가담해서 일을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보이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바로 이제 실랑이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는데 경생이 살을 봐서 어쨌거나 말년까지도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면 되고, 자녀 덕분에 본인이 이제 한마디로 생지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구조가 되니까 자녀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그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구조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이제 경생이 이렇게 사실을 본 거죠. 이렇게 사실을 본 구조인데 이건 이제 상서의 사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지들을 보면 이 상서라는 그 직급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높았던 직급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거나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요 사주로 보면 이제 요건 이제 병일간이 되는데 병자일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자일주가 되는데 이렇게 사라는 글자가 이렇게 말년에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바로 귀록한다고 제가 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이 병화가 요 사에 한마디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 사라는 것은 시운성으로 일단 걸록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걸록이 되는데 그 위에 이제 관이 정관이 이렇게 노출돼 있고, 그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요건 이제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인수가 있고 그다음 경이라는 거는 재성이 되는데, 재성이 이렇게 유에 뿌리 내리고 있어서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상당히 있는 구조고, 사주팔자의 구조로 보면 연에 있으니까 조상 때부터 일단 좀 어느 정도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하고 을하고 이렇게 합의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을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인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은 그 재성이 되고 을은 인수가 되니까 이 현대 사회로 말하면 이제 재물과 한번 인수라고 하는 학문이 이렇게 결합된 것이 또한 금으로 돼서 돈이 되는 것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경영 경제 분야, 금융 분야 이런 분야에 가담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좋은 팔자가 아니었겠나라고 일단 보입니다. 을도 여기다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일단은 이제 개수라고 하는 이제 좀 관은 약간 약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현대 사회로 얘기하면은 조직도 물론 이제 이 말년에 있어서 나쁘진 않지만 좀 더 이제 부한 팔자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일단 보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경생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띠를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경이라는 글자가 사시에 태어난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경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마디로 이제 말년에 상당히 본인의 관직을 얻고 좋은 팔자였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진사라는 직급의 사주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생이 이건 이제 경오년생이 되는 것인데 이제 말띠가 되는 것이죠. 이 경생이 일단 사시에 태어났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을은 이제 경이 볼 때는 이건 이제 재성이 됩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사주팔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간을 위주로 재관을 보지만, 그 옛날에 고법에서는 이제 즉 뭐냐면 이제 연간을 기준으로도 재관의 유무를 따졌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보면 좀 더 정확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글자가 이미 볼 때는 이제 이거 이제 수생목하니까 한마디로 이제 식신상관, 식상이 되지만 이 경 입장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을은 이제 재성이 되는 것이니까 이 본주, 그러니까 요걸 본이라고 그러고 이제 일을 주라고 하는데, 이 본주 입장에서 보면 을이라는 게 이제 식재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관을 얻는 것이니까 말년까지도 이 경 입장에서 보면 이게 관이 되는 것이니까 말년까지도 직급을 얻고 lok봉을 받는 그런 일단 구조가 될 수가 있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주팔자의 구조가 임은 이제 신에 이제 장생을 이제 깔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은 오에 이제 근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경은 요 사에 일단 근을 두고 있고, 을이라고 하는 요 식신이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이 굉장히 강하게 연간에 노출돼 있고 인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학문적으로도 조금 이제 그 유능한 인재가 아니었나라고 일단 보이고요. 현대로 말하면은 어쨌거나 좀 이제 국가기관이라던가 이런 쪽에 이제 가담해서 일하면 일단 나쁘지 않은 구조로 돼 있는데, 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볼 때는 재성이 되고, 재성은 여기 뿔을 내리고 있고, 오와 이렇게 수리합에 이제 합을 하고 있죠. 수리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볼 때는 관이기 때문에 결국에 뭐냐면 이제 조직에 가담해서 어떤 본인이 공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돈을 버는 인재,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신생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뱀띠가 아니라 이 신생이 한마디로 이제 사시를 본 거. 요게 바로 이제 그 이제 한마디로 소풍지 맹옥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금이 사시를 만나서 굉장히 좋은 구조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한마디로 장원을 한 그런 이제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장원급제 수석 입학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 이제 사주를 보면은 이제 이 천간을 이렇게 볼 때 이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행위적인 측면이 뿌리가 없으면은 그 행위를 지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무라는 글자, 이 월간이 한마디로 이제 인수가 되는데 요 이제 술에 일단 근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사화에도 근을 두고 있고 인중에 무토가 있고 또 사화에 무토가 있으니까 요 무토라고 하는 한마디로 편인이 되는데 여기 이제 강하게 일단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편인격이 되는 것이죠. 이 신이라는 것은 이 경이 볼 때 이제 비견겁제가 되는데 한마디로 이 경신 그다음에 무가 다 지지에 다 뿌리가 굉장히 건강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팔자에서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현대로 보면 어쨌거나 좋은 쪽으로 보면은 주변의 인물들과 선의 경쟁을 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 이제 겁제가 되는데 겁제가 그렇게 인사형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주변 인물들로부터 시기 질투 그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약간의 구설 시비 이런 게 일단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여기 사술이 또 원진도 되어 있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걸 다 막론하고 어쨌거나 신생이 사시에 태어나는 것은 소풍지 맹호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았던 사주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생이 이렇게 사시에 난 구조인데 이건 태수의 사주였다고 합니다. 태수라고 하는 직급도 이제 어느 정도 지방의 관리로서 상당히 좀 높았던 직급이 아니었나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갑일간이 5월에 태어나고 이제 5일생에 사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신약한 구조로도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신강한 것을 굉장히 반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신약한데도 태수라는 직급까지 올랐던 사주라고 하는데 결국엔 뭐냐면 이제 신이 사시에 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신이라는 글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갑갑 이런 것이 일단 재성이 되고 정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소풍지 명옥격으로 상당히 좀 좋았던 사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것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이라는 글자가 신생이 토끼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토끼띠를 보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제 사시에 태어나서 굉장히 좋았는데 사시임에도 이게 정사시가 되니까 이 신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관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은 여기 이제 뿔 내리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현대 사회로 보면은 이제 그 이제 연월에 이렇게 인묘라고 하는 재물이 좀 더 이제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신금이라고 하는 식신상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현대로 보자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죄송합니다. 인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이 되는 것이죠. 제가 재성이라고 했죠. 이제 관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사회를 나타내는 구조에 굉장히 그 관이 굉장히 드러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신이라고 하는 이제 식신상관이 굉장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으로 보면 이제 여기 화생토 한마디로 이제 인수도 이제 끝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이 있고 그다음에 식신상관이 있으면은 현대 사회에서는 좀 교육계에 가담해서 조금 높은 위치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교수 뭐 이런 쪽으로 하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는데 어쨌거나 무신일주가 신중의 경검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니까 또 경은 또 여기도 일단 뿌리가 있고 그래서 식신상관은 굉장히 강하게 쓰는데 인묘라고 하는 관에서 강하게 쓰는 것이니까 교육계에 근무하면 상당히 좋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인수도 굉장히 강하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생이 이 뱀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신생이 이렇게 사시를 봐서 상당히 좀 좋았던 사주인데 어쨌거나 이게 첨사라고 하는 직급을 얻었던 사주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무라는 글자도 이제 술의 월지에 이제 본기를 지니고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토생금하니까 이런 건 이제 정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인재였다고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라는 글자는 신이 볼 때는 상관이 되고 그다음에 이 신에는 이제 십윤성으로 욕패가 되니까 상당히 좀 그 가르치는 일을 남들보다 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일단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사라고 하는 관이 처음과 끝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게 되는 것이니까 어쨌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좀 조직에 연을 다해서 조직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그런 구조가 일단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재능을 뽐내는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역마가 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곳에서 그냥 뭔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굉장히 그 바운더리가 넓고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국제적으로 뭔가 학문적인 본인의 강연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딱 좋아 보이는 사주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입니다. 저같이 지금 이제 사주만 보더라도 대략 그 사람의 이 직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우리 아로하 씨가 좀 유념해야 될 것이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처럼 계속 이제 사주팔자를 보고 이 구조를 연구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이제 능력이 좀 생깁니다. 물론 저도 이제 앞으로도 또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지만 계속 보다 보면은 대략적인 구조가 일단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사주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좀 연구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력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건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다른 얘기인데, 마치 하늘과 땅이 통하듯 나라를 경영하고 그다음에 훌륭한 인재가 된다고 합니다. 얘긴즉슨 뭐냐면 딴 거 다 필요가 없고요. 결국 뭐냐면 이제 원숭이띠가 해시를 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원숭이라고 하는 이 위치,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태극기도 건곤감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역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곤방을 의미합니다. 곤이라고 하는 것은 건곤할 때, 곤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의미합니다. 땅. 그다음에 이제 사주팔자에서 남녀를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쓸 때 남자를 건이라고 하고 여자를 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신이라는 글자가 바로 곤을 의미하니까 이게 곧 땅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 해라는 글자가 바로 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해라는 곳은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이제 천문이라고 해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는 이제 건이고, 즉 뭐냐면 이제 건곤이 땅과 하늘과 땅이 이렇게 끝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지천교태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그 건곤간측인가 뭐 이런 아마 용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뭐냐면 이제 원숭이띠가 해시를 본 것이 하늘과 땅이 이렇게 통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은 원숭이띠 중에 이 무신년생이 신해를 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원숭이띠가 해시에 태어나면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해를 육해라고 해서 또는 이제 천이라고도 하고요. 뚫을 천자를 써서 천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뭐 육해고 나버리고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원숭이띠가 해시에 태어나면 상당히 좋다, 이런 것을 지천교태라고 하는데, 마치 하늘과 땅이 통하듯 나라를 경영하고, 이게 이제 나라를 경영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굉장히 좋은 기업에서 근무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정치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정도로 훌륭한 인재가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신생이 을해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임신생이 원숭이띠가 이것도 이제 을해시에 태어났는데, 이건 이제 실랑의 사주였다고 합니다. 자, 실랑의 사주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옆에 이제 개수라고 하는 이제 재성이 이제 편제죠. 이런 팔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계라고 하는 이제 정편제가 이렇게 딱 드러나 있는데, 이 개수는 축중의 개수가 일단 드러나는 것이고, 이제 뿌리를 두고 있고, 임은 이제 신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해중의 임수가 이렇게 드러나 있고, 신중의 임수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이제 이건 관성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시에 있으니까 공간이 좀 작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건 이제 귀한 팔자보다는 좀 더 이제 상업적인 능력을 좀 발휘했던 팔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참정이라고 하는 직급을 가졌던 사주인데, 원숭이띠가 해시에 태어나서 한마디로 지천구태라고 해서 굉장히 좀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구조인데, 만약에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우리 아로하 씨가 조금 이제 중년이시라고 하신다면, 한마디로 이제 천지가 통하려면 요 말년에 이렇게 해시가 되는 것이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말년에 상당히 좀 좋은 그 이제 덕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지금 조금 이제 안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이제 그게 아니라면 자식 자리에 한마디로 이제 해라고 하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 자식 덕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부사의 사주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원숭이띠가 이렇게 해시를 봤는데, 요건 아까는 이제 그 무신생이 신의 시를 보는 게 가장 좋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예제에는 그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한번 원숭이띠가 해시를 봤는데 이게 신의 생이어서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이제 갑을 기준으로
보면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관이 되고 한마디로 이제 해라는 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문에 있으니까 결국에 이제 만년에도 좀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다음 만약 이제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성이 되고 그다음에 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신상관이 됩니다. 이건 식신이 되죠. 그래서 비록 이제 갑이 신의 그 이제 절지에 놓여 있긴 하지만 이 만년에 요 해라는 글자가 갑이 이제 장생하는 위치에 일단 올라와 있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병이라는 글자는 이제 그 재성이 되는데 약간 근이 약간 약한 듯 보입니다. 근데 이제 병은 이렇게 신하고 이렇게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이제 인수 영역이 되는 것이니까 본인이 돈을 버는 게 본인이 어떤 배웠던 어떤 학문적인 태도와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고 이게 신과 자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어쨌거나 이제 이 신과 자가 연결돼 있으면은 갑과 병이 이렇게 같이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팔자는 어쨌거나 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신자가 이렇게 회합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굉장히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신왕하는 팔자가 되는 것이니까 운만 재물운으로 간다면 상당히 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이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중국에서 이 부사의 사주였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생이 이제 해를 봤는데 이건 이제 진사의 사주였다고 합니다. 진사. 자, 그다음에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멋있는 말이 나왔는데 용어 공문이라고 해서 하여간 뭐 말은 어려운데 우리 중국 사람이 하여간 표현력 하나만은 뭐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표현력만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김치가 자기 것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런 표현력은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좀 요즘에 좀 뉴스를 보면 약간 제가 뭐 약간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용과 호랑이가 함께 지키면 나라의 주요 요직을 맡는다 그래서 상당히 일단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일단 얘기를 했는데 얘긴즉슨 뭐냐면 요거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용과 호 한마디로 이제 진과 인이 이 진이라는 글자와 인이라는 요게 이제 용이 되고 요게 호랑이가 되는 것인데 이게 한마디로 같이 있는 건데 제일 좋은 곳은 이제 닭띠가 만나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닭띠인데 용과 호랑이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다. 지금 뭐냐면 이제 결국에 뭐냐면은 용과 호랑이가 함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좋은데 이게 바로 한마디로 이제 그 나라의 주요 요직을 맡고 이건 이제 경왕이라는 이게 이 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왕과 중국에서는 이제 황제라고 칭했기 때문에 아마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이제 옛날로 말하면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을 기준으로 일단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 성을 그 지키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서울시장 뭐 이 정도가 아니었겠느냐라고 보는데 혹시 중국에서 이 왕이라고 칭하는 요 직급이 뭘 얘기하는지 좀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굉장히 좀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닭띠가 이렇게 용과 호랑이를 만나서 상당히 좋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닭띠가 있는데 이게 용과 호랑이를 만나서 한마디로 용호 공문이 돼서 상당히 좀 나라의 주요 요직을 맡는 그런 구조였다고 하는데 이 거인의 사주라고 해서 제가 이 거인이라는 걸 찾아봤더니 한마디로 이것은 이제 그 직급 뭔가 이제 시험에 응시하는 이제 학문적으로 좀 공부를 해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을 이제 거인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직급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뭐 중국의 직급을 다 옛날 그 직급을 다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거인이 또 뭘 의미하는지 이것도 제가 약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게 닭띠가 한마디로 용과 호랑이를 봐서 상당히 좋았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간 기준으로 보면 이제 갑생이 인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유중에 신금이 드러나서 이런 건 이제 정관격이 돼서 관이 또 이렇게 연해 있으면 한마디로 이제 그야말로 국가의 공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면 굉장히 좀 좋은 구조로 일단 되어 있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병과 정이 있는데 요건 이제 본인의 식신상관이 되는데 이게 목생화니까 근데 유가 이렇게 있어서 식신상관에 병정은 유해가 천을귀인인데 이제 천을귀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일반적으로 천을귀인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것보다는 하나 있는 것을 좀 더 반기긴 하는데 어쨌거나 신은 관성인데 관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병과 정은 식신상관인데 이렇게 천을귀인을 깔고 있고 병화는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정은 위에 생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갑도 이 인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천간의 그 구조가 상당히 좀 단단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천간이 다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본인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참 흔들림이 별로 없습니다. 천간의 뿌리가 약하면
한마디로 주변 환경에 굉장히 흔들림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 주변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이제 형충파해 이런 것이 올 때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렇게 뿌리가 강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이리관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도당의 사주였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육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호랑이와 용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그게 바로 이제 용호공문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호랑이 2마리에 용 2마리. 예, 얼뜻 보면 이렇게 마치 호랑이 2마리하고 용 2마리가 패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흔히 말하듯이 용호 상박이 된다고 제가 일단 보여지고요. 용쟁호투, 우리 옛날에 이소룡이 나왔던 영화 중에 용쟁호투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호랑이 2마리하고 용 2마리가 싸우는 격이니까 상당히 좀 뭔가 그 긴장감이 있으면서도 용맹해 보이는 좀 그런 구조라고 일단 좀 보여지는데, 현대 사회로 보면 이제 경생이 어쨌거나 이제 인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갑인 이렇게 모여 있죠. 그래서 재성이 굉장히 강한 사주인데, 이제 경이 요 재성을 감당하기엔 약간 약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자칫 한번 보면 이제 재다신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좋지 않은데, 이제 운이 좀 좋으면, 운이 이제 경을 강하게 하는 운이 오게 되면은, 신 강하게 하는 운이 오게 되면은 어쨌거나 요 갑이라고 하는 편재를 좀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 일단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엔 뭐냐면 이제 현대 사회에 제가 보는 어떤 관법으로 보면 어쨌거나 일시에 이렇게 진이 겹치는 거는 아주 썩 좋은 구조는 아니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인 2개와 진 2개가 있어서 용호 공문이 돼서 이 도당이라는 직급에 올랐던 사주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건 이제 인이 이렇게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진이 이렇게 있어서 이건 이제 참정이라고 하는 직급에 올랐던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용호 공문으로 상당히 좀 좋았던 팔자다라고 이제 예제로 일단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건 뭐냐면 요건 이제 뭐냐면 이제 귀인봉인이라는 건데, 이것도 뭐 말은 하여간 뭐 멋지게 써놨는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이제 귀인을 연이어 만났다. 이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을귀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귀인을 연이어 만나서 학문이 뛰어나고 출세를 하는 그런 구조라고 일단 얘기하는데, 얘긴즉슨 뭐냐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병생이 있는데, 이 지금 원숭이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병생이 있는데 이 병한테는 천을귀인이 바로 유와 해가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이 병이 있는데 천을귀인이 각각 2개씩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한번 귀인에 관련돼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로하 씨. 또 우리 아로하 씨도 이제 기억 못 하실까봐, 혹시라도 기억 못 하시면 제가 귀인에 관련된 그 영상을 제가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한번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 병이 있고 유가 이렇게 있으면 유와 해, 요게 2개가 이제 천을귀인이 되는데 일시에 이렇게 있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상당히 좋았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정한테도, 이 정이라는 글자도 이제 유와 해가 천을귀인이니까 이 첨과 끝에 있는 글자가 다 유해, 이렇게 천을귀인을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귀인을 하나만 봐도 좋은데 연이어, 그러니까 유유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해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병과 정은 유와 해를 천을귀인으로 삼는데, 이게 2개가 동시에 있으면 이게 바로 귀인봉인이라고 해서 상당히 좋았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이건 이제 정생이, 한마디로 이 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정생도 유와 해를 천을귀인으로 삼는데, 본인 자체가 일단 해라고 하는 천을귀인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만년에 이렇게 유라는 글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정이 해와 유라고 하는 천을귀인을 연이어 봐서 상당히 좀 좋았던 사주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장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수석이 된 거죠. 나라의 어떤 그런 국가고시에 수석 입학한 그런 사주라고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봐도 일단 해를 깔고 있고, 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수 영역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도 연에도 해가 있네요. 그래서 해가 이렇게 2개 있으니까 어쨌거나 학문을 기반으로 하는데, 갑이라는 글자, 한마디로 이제 해중의 간목이 이렇게 드러나서 어쨌거나 이제 본인의 학문적인 태도를 통해서 갑이라고 하는 뭔가 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옆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연을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일을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는 연과 일을 동시에 보는 버릇을 좀 기르는 것이 좋은데, 만약 연에 없다면 일에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는 이제 정이 연에 있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정이 일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 천을귀인인 유와
해가 이렇게 일시에 있어서 이게 바로 귀인 봉인으로 굉장히 학문이 뛰어나고 출세한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정해일주 같은 경우에 정유일주나 정해일주는 아예 본인 자체가 이렇게 천을귀인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이제 일귀격이라고 해서 본인 자체가 일단 귀인과 함께 동주하는 함께 있는 그런 구조로 봐서 상당히 일단 좋은 구조라고 일단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생이 한마디로 임과 개는 묘와 사를 천을귀인으로 삼는데 이건 이제 개생이 한마디로 묘에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가 있으니까 개가 이렇게 묘와 사 이렇게 두 개의 천을귀인을 갖고 있어서 한마디로 이게 천을귀인을 연이어 만나서 굉장히 학문이 뛰어나고 출세했다고 이렇게 써놓은 구조인데 이것도 역시 장원에서 들어갑니다. 자, 그건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요 개 일단 개를 기준으로 묘와 사가 천을귀인인데 이렇게 일시에 이렇게 연이어 있어서 이거 같은 이제 승상 제가 저번에 이제 승상이 어떤 직급인지 제가 여쭤봤는데 이제 몇몇 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영의정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직급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도 이제 1회 개가 있는데 이렇게 묘와 사가 있어서 굉장히 승상이라고 하는 높은 위치에 올랐던 사주라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가 다 여기 사사사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이렇게 겹치는 건 그닥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세 개가 겹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좋은 직급이 올랐던 사주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게 기사 이런 식으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복음이 되는 것이 이게 오리지널 복음입니다. 쌍진쌀 천간도 같고 지지도 같고 이런 식이 돼서 제가 볼 땐 이렇게 사가 세 개 겹치면은 좀 시력은 좀 안 좋다고 이렇게 일행선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좀 눈은 나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생이 이 을기는 신자를 천을귀인으로 삼는데 요것도 역시 이제 기라는 글자가 여기 있는데 요 지금 양띠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요 기라는 글자가 바로 신과 자를 일시에 이렇게 천을귀인으로 둬서 상당히 좋았고 여기도 이제 천을귀인이 있네요. 그래서 상당히 좀 높았던 사주인데 이것도 역시 승상의 사주였다고 합니다. 영정이 이렇게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이런 사주를 어디서 이렇게 다 입수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신기하게도 뭐 제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중국에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귀인봉인 귀인을 연이어 만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올라갔던 사주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각각의 다양한 글자들이 있을 때 얼마나 말년이 좋고 그다음에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논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